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과 함께 정리를 삶의 캠페인으로 정하고 몰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안 쓰는 물건들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욕망에 지배당하거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정리하는 삶은 여유가 넘치고 자유로우며 잔고가 넉넉한 삶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정리를 하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고 안 쓰는 물건들은 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물건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겠구나. 비슷한 물건은 안 사도 되겠구나. 이 물건들은 빨리 써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물건을 소유와 욕망의 대상이 아닌 필요에 의한 필요한 도구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데 관심이 많다면 돈 정리를 해봐야 한다. 돈을 정리하면 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기고 돈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충동 구매를 자주 하게 된다면 물건을 먼저 정리해보자.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물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순간의 기분 전환 욕구나 소유욕을 물리치고 원치 않는 돈을 쓰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과 함께 정리를 삶의 캠페인으로 정하고 몰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안 쓰는 물건들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욕망에 지배당하거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정리하는 삶은 여유가 넘치고 자유로우며 잔고가 넉넉한 삶이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집 정리를 안 했을 때의 기회비용.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한평생 돈을 모은다. 살면서 집처럼 값비싼 물건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전 재산을 쏟아 붓고도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201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2천만 원이다.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가는 추세라 앞으로 돈 모으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리 컨설팅 일로 많은 집을 다녔지만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집인데도 사람들은 공간이 갖는 가치에 대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집을 살 때는 기왕이면 좀 더 넓은 평수를 욕심내게 되면서 살면서는 창고인 양 물건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이다. 물건 둘 곳이 없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건을 둠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나 되는 걸까? 기회비용이란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을 가치로 매긴 비용을 말한다. 물건을 두었을 때의 기회비용은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집이 원래 가구, 물건을 두어야 하는 공간인데 기회비용을 굳이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포기한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지만 앞으로 후회할 일을 줄여주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므로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 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걸이라고 불리는 러닝머신은 사용하지 않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중 하나다. 크기는 대략 1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러닝머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얘기한
서울 평균 평당 집값을 기억하는가? 평당 2천만 원이니 제곱미터당 약 613만 원이다. 러닝머신이 1제곱미터를 차지하니 러닝머신이 차지하는 비용은 딱 613만 원이 되는 셈이다. 어쩌면 옷걸이로라도 쓰는 것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보다 현명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러닝머신이 차지하는 비용이 이 정도인데 어느 집이나 있다는 창고방이나 옷들로 가득한 드레스룸이 있다면 어떨까? 작은 방이 대략 2.5평이라면 물건을 보관하는 데만 5천만 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계산 방법이 너무하다고 생각되는가? 부동산인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부자들의 생각법의 저자 하노이 백의 사례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갈 것이다. 그의 고향 시의회 의원들은 44억 원짜리 부지를 사서 3년 동안 그냥 놀렸다고 한다. 시민들이 그것을 지적하자 의원들은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그는 의원들이 틀렸다며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이자율을 3%만 잡아도 44억 원에 3년이면 약 4억 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3년 동안 4억 원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은 더 이상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1970년대처럼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면 사자마자 프리미엄이 붙고 2000년대 초중반처럼 1년에도 집값이 몇천만 원씩 오르는 일은 과거 역사가 되었다. 묶여있는 돈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란 두 명의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A는 간소한 집에 살고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 B는 온 집안에 값비싼 물건들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았지만 당장 쓸 돈이 한 푼도 없다.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A가 더 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는 돈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이자가 생기지 않고 금고에 모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반면 물건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고 죽은 자산이다. 그 돈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저축해 놓았다면 수십 년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하는 말 중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계 갑부 순위 4위로 선정된 바 있는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의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 회장이다. 그는 15년 된 볼보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며 출장에 갔을 때 어지간한 거라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경로 우대 할인 혜택까지 꼭 챙긴다. 슈퍼마켓은 항상 닫기 직전에 가는데 떨이 상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다. 또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오래된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부자들은 물건이 죽은 자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도 안 쓰고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되신 분이 있다. 바로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일당으로 번 돈에서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하는데 활용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생각나지도 않은 온갖 자잘한 것에 돈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을 지혜롭게 지출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를 쌓으려면 물건은 적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즘 인기 많은 재테크 책 중에서 푼돈을 무시하지 말라, 지출 구멍을 막아라, 소비 습관을 바로잡자 등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의뢰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푼돈을 모아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한다. 종잣돈이 생기면 그 돈을 투자하여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물건 정리는 지출 관리의 시작. 지갑방 책상의 저자이자 일본 최고의 공장 비용 절감 컨설턴트 하네다 오사무는 자신의 임대 사업을 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세입자들을 관찰해 보니 월세를 연체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방이 매우 지저분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정리정돈과 저축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는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물건을 샀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결국 돈이 낭비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는 활동은 물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에 대해 판단하게 하므로 필요에 의해 물건을 사고 도중에 버릴 만한 물건을 아예 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리 컨설팅 중에 고객들은 이른바 멘붕을 경험한다.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하거나 낮잠을 좀 자고 나오겠다는 고객도 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구석구석 숨겨졌던 온 집안의 물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물건을 보고 싶지 않다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 번에 큰 혼란을 겪은 뒤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고객들은 정리된 집이 얼마나 여유와 행복을 주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정리 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고 버려질 물건은 사고 싶지 않게 된다. 정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고객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는 미국의 전문가협회가 만든 정리 컨설턴트의 사명처럼 정리 컨설팅은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소비 습관이나 행동 양식까지 변화를 준다. 정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정리함으로써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오래전부터 정리력 카페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버리기, 매주 한 가지 주제 정리하기, 매일 목표 3가지 달성하기 등 프로젝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정리력 100일 프로젝트다. 100일 동안 날마다 정리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리 미션은 공간, 돈, 시간,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낭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정리하게 한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사람들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리에 몰입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하면서 충동 구매를 막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더 잘 사용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이 정리되면 물론이거니와 점점 돈을 모을 수 있는 자신감과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흩어지는 돈 모으는 돈 정리. 실제로 정리력 100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원들은 정리 미션을 통해 소비 생활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러블리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쇼핑 리스트를 스마트폰에 입력해 놓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쇼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물건 구경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충동 구매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소비 욕구가 자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인지 몇 번씩 생각해서 사게 되고 모셔두는 일이 없게 되었거든요. 물건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비싼 물건이니 아껴 쓰다가 아니라 아낌없이 쓰다로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내가 물건에 지배되지 않고 주인이 된 느낌입니다. 회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미션에 대해 설문했더니 돈 정리 미션을 많이 꼽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현재 재정 상태와 미래의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회원도 있었다. 휴먼 계좌에 잠들어 있던 돈을 발견한 회원도 있었다. 지출 통장을 정리하다가 통신비 결제 수단을 다른 신용카드로 변경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회원도 있었고 신용카드 7장을 속 시원하게 잘라버리고 낭비 유혹에서 벗어난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가게의 재정과 지출에 대해 확인하고 정리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미션을 수행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열풍을 일으켰던 4개의 통장의 저자 고경호 씨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입 중 얼마를 어디에 지출하고 매월 얼마를 남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달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얼마의 저축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그래서 더 모을 수 있는 돈도 쓸데없는 지출로 빠져나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출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한 달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정리하고 오늘 내가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다. 정리는 성공의 기회를 만든다. 청소력을 전파하고 있는 환경정비 컨설턴트 마쓰다 미츠히로는 자신의 저서 청소력에서 더러운 방은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 아군을 불러들이고 청소는 마이너스 자장을 없애고 운명을 호전시킨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쓰다 미츠히로는 정리와 청소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전파하여 중소기업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든 사람이다. 또 스님의 청소법에서 마스노 순요 스님은 정리를 하면 운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리하고 청소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리만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작은 성공이란 개념에 주목해 봅시다. 작은 성공은 미국의 인지심리학의 대가인 칼 와이트 교수가 제안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을 나누어서 실행하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란 단어다.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주게 된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전에 정리나 청소를 하고 싶거나 정리 후에 기분이 좋아져서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다른 일에도 전염이 된다. 부자들의 생각법의 저자는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행동이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데 기존의 상태에 머물렀다가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좋은 대안을 찾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있더라도 은행을 바꾸지 않고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읽지도 않는 잡지의 정기 구독을 끊지 않는다. 더 나은 직장을 찾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더 싸고 살기 편한 동네가 있는데도 살던 동네에 계속 사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현상 유지 편향 또는 고집에 의한 오류라고 한다. 저자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에 새로운 커피숍에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한 번도 가지 않은 상점에 가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스스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리도 그런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옮길 운으로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움직일수록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만들어지고 작은 성공은 다음 성공을 불러온다. 정리의 나비 효과.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 한 가지도 못 이뤘던 지난날을 비추어 보면 매일 조금씩의 발전이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거창한 도전을 하기 전에 하루에 실천 가능한 분량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도전하는 습관을 들여볼 생각입니다. 정리는 저에게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바꿔 주었습니다. 진진 아빠님. 진진 아빠님은 작은 성공을 경험한 것이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또 다른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아이쿠님도 정리를 통해 삶의 다방면에서 큰 변화를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녀는 정리 후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지저분한 공간이 있으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실천에 옮깁니다. 예전 같으면 막연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공간 정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내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최소한 조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둘째, 경제관념이 생겼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미션 중 하나가 돈이나 통장 등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돈 관리를 못해서 적자 재정으로 너무 힘든 상태로 미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면서 내 돈 관리와 씀씀이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고 싶은 것을 내키는 대로 사는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적자 액수를 줄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 관리와 촉시간 활용으로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흘러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고 촉시간에도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함으로써 인생이 좀 더 알차게 변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하면 같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 업무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주어진 일을 빨리 완수하고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다른 일이나 나 자신의 개발이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인맥 관리에 개념이 생겼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제 자신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션을 수행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맥 관리 차원에서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좀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고민해온 인간관계 문제로 다시 고민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칼 와이트 교수는 작은 성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로 데려다 놓는다고 말합니다. 동지를 만날 수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나면서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리의 효과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리는 삶을 더 여유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구나 올바른 정리 방법만 알고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의심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이 책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자 윤선현은 베리굿
정리 컨설팅 대표, 사단 신직업 창작가 협회 부회장,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로서 한국 내 정리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2012년 저자만의 특별한 정리 노하우를 담은 첫 책 하루 15분 정리의 힘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며 그동안 정리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컸음을 입증했다. 이 책은 현재까지 20만 부 이상이 팔리며 꾸준히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 펴낸 관계 정리가 힘이다는 관계도 공간과 물건처럼 정리를 안 하면 시간, 돈, 에너지, 감정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책으로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책인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에서는 그동안 정리 컨설팅이나 강연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의 효과 중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고 새는 돈을 막아주는 확실한 정리법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자가 되는 길에 정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줌과 동시에 그동안 정리책을 아무리 읽어도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아 답답했던 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해주기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정리법을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부자의 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